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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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장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해피했죠. 오늘 일이 일비하시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원래 그러시죠. 네. 저는 그 방송을 6시에 하니까 네. 마지막에 이걸 보고 나오는 게 한 4시, 뭐 4시, 5시 좀 안 돼서 보고 나와요. 네. 근데 분명히 괜찮은데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CPI 숫자, 그러니까 물가지수 숫자, 뭐 PPI 숫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실제로 버텼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PPI 나오면서 한 번에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거는 어쨌든 이게 지금 꺾이는 모습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좀 짚어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결국 고점 금리의 차이가 뭐 1%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뭐 0.25%의 차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을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참 저는 시장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하반기에 대해서 이익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부분, 경기가 이제 침체로 안 간다고 말을 확실하게 바꾸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시장이 어떤 바닥을 다지는 타이밍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있는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또 좀 조정이 와주면 좋잖아요. 놓쳤었으니까 네. 한 2달 정도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지난주 왔었을 때 좀 쉬어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죠. 네.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60일선, 뭐 볼린저 중단, 3개월짜리 그 이동평균선을 봤었을 때 지금 뭐 다 한번 이 고점에 좀 도달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차트상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 CPI 숫자가 나왔는데 6.4%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부분들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가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이 주거 비용입니다. 네. 주거 비용이 6.4% 기여도가 42%나 돼요. 네. 이 숫자가 지금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자, 그러면 이 CPI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서 주거 비용, 식품, 그리고 뭐 나머지 이렇게 보면 돼. 식품은 꺾였습니다. 이렇게. 예, 식품은 꺾였어요. 그래서 11.4%가 피크였고, 그리고 이제 이 추세로 보면 이제 쭉 떨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곡물 가격들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숫자가 골치 아프죠. 예, 주거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직 안 꺾여요. 근데 이제 이것도 후행 지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부분이라든지 얼마나 있으면 고점을 찍고 주거비가 떨어질 거냐, 이 계산을 했었을 때 글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상반기에 꺾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어쨌든 CPI 숫자가 상반기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확실하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그게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요. 그죠? 네. 네. 주택 가격이 먼저 빠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고 몇 개월 정도 더 이어지고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고 좀 더 올랐다가 빠져요. 네. 근데 지금 딱 크로스 오버가 일어났어요. 네. 예, 그러면 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그러고 나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쫓아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나오는 몇 개월 정도는 예상보다 CPI가 덜 떨어지네. 이게 네네.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 부분이 좀 쉬어가게 만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4월까지의 숫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보면서 시장이 탄력을 더 받을지 안 받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실적이겠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4, 4분기 실적이 나오고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예상치보다는 높을 거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고 하반기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떨어지거나 못 올라가거나 뭐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상고하저 얘기를 좀 많이 네. 해드렸었어요. 예측대로 지금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는 안 좋지만 실적이 워낙 시장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기만 해도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전체의 한 70%가 발표를 했고요. 네. 예상치보다 1.1%포인트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EPS로는요. 예. 매출도 1.4%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 하락.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5.3이었는데 좀 더 올라왔어요. 역시나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2개월 미래 PER이 18배예요. 그러면 딱 18.5배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10년 평균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4Q, 그 다음에 작년 4Q, 그 다음에 올해 1Q, 올해 2Q 이렇게 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3.3.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플러스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요즘에 자꾸 들여다 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상반기가 쉰다면 하반기에는 또 갈 수 있는 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이 숫자들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180이냐, 200이냐, 네. 220이냐, 230이냐 이거죠. 예. 근데 과거에 보시면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여기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 16년 사이클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IT가 팍 튀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재고 조정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았었을 때요. 안 좋다라는 게 침체가 아니고 둔화되는. 네. 근데 그 모습으로 보면 몇 분기죠? 한 4분기 정도죠. 예. 네. 그리고 지금은 꺾이는 속도가 제법 컸기 때문에 저희는 한 3분기 정도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좀 더 나가면 3, 4분기 정도까지.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점점 멀어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 둔화인데 언제 재고 조정 끝나고 언제 다시 돌아서느냐, 경기가 안정적이냐 이 네. 부분으로 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쉬고 다시 올라갈 거냐 이렇게 좀 변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요즘에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빨리 리비전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시장보다 먼저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레깅이 아니고 요즘엔 리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면은 시장이 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반기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게 큰 걱정이었죠. 애널리스트들이 다 반영 안 한 거 아니냐. 그냥 적당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는 다 반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네. 그렇지 않다. 일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다. 했다.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께서 작년 뭐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숫자들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센티먼트 지수가 확 깨졌었단 말이죠. 네. 이 숫자가 보시면 확 깨졌었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1월 달 보시면 소매 판매가 크게 예상치가 1.8%였는데 3%가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소비를 안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이유는 물론 돈이 없거나 정말 펀더멘탈이 깨졌었을 때 쓸 수가 없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펀더멘탈이 튼튼한데 모든 사람들이 좀 큰일 났다 얘기하니까 좀 몸살이기를 해서 나타나면 그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 괜찮아. 그러면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숫자가 안 좋게 나왔던 거는 워낙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 모든 매니저들이 다 그 얘기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쓰면 안 되겠네 이랬다가 괜찮네. 보너스 받아보니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센티먼트 지수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이클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연결시켜서 보셔서는 안 되고 인플레이션과 얼마의 성장률이고 기업들이 언제 재고 소진이 끝나고 언제 마진이 다시 확대가 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보았었을 때 순이익 마진율이 언제가 고점이었냐면 2021년 상반기 말이었어요. 그때가 13%를 피크를 쳤고요. 지금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숫자 보시면은 지금 얼마죠? 11.3%입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7%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게 더 떨어지느냐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떨어지려면은 생산성 향상이 안 일어나야 되고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 얘기가 더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 향상인 것이고 결국은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그건 무슨 얘기냐? 가격을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회사들 말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그만큼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인플레이션은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매출은 늘리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게 네. 전기차 업종인 거죠. 코스트를 낮출 수 있고. 예. 예. 코스트뿐만이 아니라 워낙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마진이 높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여기에 IRA 법안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확연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경기 침체가 오는 타이밍은 코로나19처럼 정말로 갑자기 막 다 문 닫아가지고 못 쓰게 만들 버리거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제 직장이 없고 힘들어서 쓰지를 못하게 해서 만들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된단 네.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가계에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진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저축을 덜 한다고 해서 안 쓸 거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구매력이나 소비는 그쵸. 여전히 강해요. 그게 강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3%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봤었을 때 난 돈이 제법 많아. 가처분 소득이 커.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규모야.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때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터지냐면은 결국은 내가 더 이상은 못 벌어들이고 대출로서 갚아가는 것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터집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보여줄 업종이 뭘까요? 저희는 신용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용카드의 대출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 그렇죠. 문제 이건 맞죠. 그렇지만 신용카드의 대출 증가율이 높은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건 완전히 노죠. 그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신용카드의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전에 언제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이거죠. 저거 조금 보시면 지금 99.2가 현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고 저기 90.3 저 바닥이 언제쯤이었어요? 이게 2021년 말쯤 되는 것 그만 같네요. 1년 전이다. 네, 네. 1년 전보다는 지금 10% 정도가 네. 여전히 늘은 거네요.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금이 안 느는 상황에서 네. 대출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펀디멘탈이 나빠지는 건 맞습니다. 예, 저런 그래프를 보고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긴 하네요. 네. 만약에 이 숫자가 여기 위에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내놓고 지금 큰일 날 거니까 네. 다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역사적으로 낮았던 숫자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속도는 빠르긴 합니다만. 네. 예, 그래서 그렇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총 여신으로 본 거고요. 이거는 그냥 대출만 놓고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100%대 올라왔을 때는 저는 걱정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재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재고가 지금 많이 아직까지도 소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게 금액으로 봤었을 때 이 차트로 봤었을 때는 한참 미치죠. 소비가 덜 일어났다라는 거고 요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꼭지에 못 떨어다라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고 나누기 매출 비율로 보더라도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고 소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일어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 사이클, 16년 요때처럼 분기로 따지면은 한 3분기 정도 안 좋을 거고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연착륙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있어서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업종에 대해서. 예,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희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는, 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할 거고 여기에 주가도 많이 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 달, 2월 달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업종들을 한번 쭉 뽑아보면 로보, 그죠? AI. 잘 생각해보면 로보 AI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없애는. 그죠? 그게 생산성 향상과 가장 연결되어 있죠. 그게 이제 위에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그래서 이쪽 비중 2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공장 가동을 많이 하고 모든 부분을 다 기계화시키면 전력 소비가 커지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석유와 천연가스와 이 석탄 에너지 등등 화석 연료 에너지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 단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고 2026년이 되면은 그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럼 당연히 단가 떨어뜨려주고 성장도 크고. 그래서 20%. 그 다음이 이제 전기차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차 부품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연기관차보다도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IRA 법안까지 포함이 되고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산 차든 한국산 차든 중국산 차든 다 단가를 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에 대한.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업종도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향후 10년간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종만큼은 꼭 포트폴리오에 60% 70% 가까이 들고 가자. 이 전략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주를 지금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기가 뭐 안 좋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생각보다 더 높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 전략보다는 생산성을 낮춰주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수익을 많이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대표적인 업종 중에서 뭐 그 종목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 테크 관련된 쪽에 자금 흐름이 확실하게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관련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IT 안에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합니다. 왜 반도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챗 GPT. 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챗 GPT를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이건 아직까지 거리가 멀죠. 그렇죠. 예, 뭐 언제 돈을 벌어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신기술이 들어왔었을 때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 돈을 못 벌 때는 전 투자를 안 한다. 예. 내가 열심히 아깝게 번 돈을 가지고 아직 돈 벌지도 안 벌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던져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살아남았었을 때 그러면서 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 들어가도 얼마든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직은 AI 챗봇 중에 뭐가 승자가 될지 살아남을지 전혀 모른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한 명만 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살아남던 뭐 하던 간에 항상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반도체예요. 그렇네요. 살아남든 안 남든. 예. 무조건 수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데이터 센터로 가던 뭐 데이터 마인 관련되던 아니면 뭐 AI 관련돼서의 슈퍼컴퓨터든 뭐든 간에 결국은 반도체인데 이게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맞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왜냐면 메모리 쪽은 물론 메모리도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메모리는 아직까지도 전체 파이 중에서 가전 쪽 또는 전자 제품 쪽이 더 연결이 많이 돼 있죠. 네. PC, 예. 그다음에 핸셋. 네. 이 부분 말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비중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 재고 소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만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이라든지 이쪽은 어쨌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카스터마이제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GM이 누구랑 뭐 한다더라 하면서 주가 튀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5G 관련된 쪽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굉장히 유효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전기차는 근데 참 기분이 좋은 게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대한민국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이 가장 매력이 있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에 못 미치지만 네. 그만큼 너무 많이 눌려져 있었다. 그래서 너무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11월 달에 워낙 또 2차 전지들이 많이 얻어맞았어서 상대적으로 또 다시 갈 수 있는 룸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테슬라 스토리는 이제 다시 또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아줄 때 더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빠지다가 어느 어떤 이 이동평균선까지 떨어졌을 때 사거나 네. 아니면 다 빠지고 돌아서서 그 이동평균선을 뚫고 다시 올라갈 때 사야 된다. 그게 불타기. 그게 지금 테슬라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항상 매주 생산성은 굉장히 강조를 해주신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자,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